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어느새 저희 2020년 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해 시작되면서 나온 책들 중에서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제가 들고 나온 책은 어떤 분들은 좀 의외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는데 네, 부흥가 기역사에서 나온 신학교육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네. 네, 저자는 원래 후스토 엘 곤잘레스 이렇게 하는데 후스토 엘 곤잘레스고 후스토 엘 곤잘레스 네, 지금 아까 우리 약간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범사님께서 마셨는데 교회사 하면 곤잘레스 아닌가? 곤잘레스로 시작해서 네. 곤잘레스로 끝난. 네. 사실 우리가 학부 때 교회사 배우면은 읽는 책이 곤잘레스밖에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서 또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클로? 아니다. 저희 총땡에서는 내가 뭐 봤냐? 하여튼 잘 모르지만 하여튼 곤잘레스 아닌 것도 같습니다. 샤프 보나요? 샤프? 샤프요? 샤프심이죠. 샤프는 그 나중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는 거였고. 제가 하여튼 뭐 봤는지 사보검사. 뭐 나오기만 하면 사보검사. 근데 곤잘레스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수적인 그 쪽에서는 곤잘레스 아마 안 봤을 거예요. 왜 그렇죠? 곤잘레스가 좀 사실은 좀 교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사건을 많이 수용했어요. 그래서 건조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약간 뭐 해방신학적인 그런 것도 약간 좀 가미를 했다. 뭐 그런 평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좀 보수죠.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곤잘레스가 쿠바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고 약간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저는 곤잘레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읽었을 때 뭐 그렇게 비판받을 지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오늘날하게 잘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네. 곤잘레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펠리칸도 우리가 저희 월간비에서 다뤘던 메르솔프 펠리칸도 결국에는 그 예수 역사 만화다를 쓴 게 거의 정년 다 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자로서의 커리어가 정점에 달하는 게 보통 한 50대 중반? 그 정도면 그 사람이 보통 대작을 써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10년은 어떻게 보내냐? 그럼 보통 이제 뭐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럼 내가 이제 한 50년, 내가 한 30년 공부해 보니까 신학이란 이런 거더라. 보통 오히려 입문서 같은 걸 많이 쓰고 맞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내요. 좀 내가 너무 이제 큰 거 나왔으니까 좀 심심풀이로 좀 주제사 같은 거 한번 써볼까? 네, 그게 바로 이제 펠리칸의 예수 역사만 하다가 그런 그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좀 이제 한번 이러더니 이제 한번 몸풀기로 한번 500페이지 한번 해볼까? 이런 뭐 그런 건데 곤잘레스가 이제 약간 나름 곤잘레스는 또 그 일찍 나왔죠. 교회사랑 그 마그눔 오프스를 좀 일찍 냈어요. 근데 요새 갑자기 뭔가 나이가 드시니까 뭔가 무슨 펠리칸을 좀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 비아토르에서 일요일의 역사 나름 이게 주제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근데 펠리칸처럼 막 예수, 뭐 마리아, 성서 이렇게 못하고 그 너무 큰 거 같고 좀 나는 좀 더 조그맣게 좀 디테일한 걸 하자. 그래서 좀 일요일의 역사 그리고 뭐 이제 그다음 나온 게 여기 신학교육의 역사 좀 확실히 폭이 좀 작아졌다. 원서 중에서는 사도신경도 아마 네, 사도신경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좀 이게 근데 충분히 그 곤잘레스면 엄청 두껍게 쓰실 수 있을 텐데 너무 두껍게 안 쓰셨더라고요. 작게 미니멀하게 쓰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곤잘레스를 먼저 접해서 그런지 곤잘레스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속에서 나이가 내 마음속에 곤잘레스는 전혀 노대 할아버지인데. 사실 저 제일 놀랐던 게 아까 곤잘레스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 곤잘레스 그분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한자로 빡빡하게 되어 있던 정말 이게 아.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20세기 초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죠. 몰트만이 또 올 때 한국에 또 와? 살아 있었어? 그분이 계시단 말이야. 안에 있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런 곤잘레스 살아 있었어? 뭐 이래서 좀 놀랐어요. 사실은 네. 일요일의 역사 나왔을 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곤잘레스가 책을 썼다고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곤잘레스랑 쌍벽 이루신 분이 이제 월터 브루그만. 네, 그렇죠. 네. 우리 브루그만께서도 이제 구약 신학이라는 거대한 그걸 내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작은 주제로 이제 그렇죠. 이제 본인 꼴리는 대로 내려오고 계시죠. 그냥 막 야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내가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죠 지금. 네. 저는 솔직히 신학교육의 역사 보면서 사실 좀 기대 반 우려 반. 왜냐면 좀 곤잘레스가 나름 이제 감리교 쪽이고 좀 약간 에큐메니컬 사실은 맞아요. 좀 굳이 진영인데 저는 약간 북의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죄송한데 북의사에 대한 편견이었던 거죠. 개혁주의 출판사인데 이런 걸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역시나 그런 편견이었다. 그런 건 다 요즘에 어쨌든 모든 출판사는 열린 마음으로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북의사도 굉장히 번역을 잘했고 그 백금산 목사님께서 이제 서문을 추천사를 다셨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 근데 좀 물론 좀 약간 피식 나오는 건 있어요. 그 아주 그 나이든 선생님께서 자 이거 A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게 또 이것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첫 번째 선생,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평신도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그 우리나라가 은근히 서머를 잘 못하거든요. 굉장히 기본 중에 맞아, 기본인데 맞아. 백금상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국적 맥락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백 목사님께서 그 북에서 나왔던 주요 텍스트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추천의 글, 해설의 글 같은 걸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근래는 좀 많이 안 나시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중요한 텍스트들을 하셔가지고 특히 청교도들 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네, 아니면 좀 이게 청교도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상가들 네. 대해서는 잘 설명했던 기억들이 나요. 저 옛날에 그거 보면서 네,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걸로 가이드북 삼았던 기억들이 좀 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유감없이 그 모습이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딱 해서 3대지 네. 정말 뭐 이 책 다 보기 싫다. 그러면 백근상 목사님 책만 그 용어만 보셔도 될 정도로.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이런 거 결국에는 이게 깨알 같은 정보들 역사 같은 읽는 거는 뭐 전체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깨알 같은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건데 적어도 이 예수제자 교회로 대표되는 어떤 예수제자 예수 가족교회. 죄송합니다. 예수 가족교회가 어쨌든 그 신학 교육 그 평신도 교육으로 되게 공을 많이 철저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고민이 잘 묻어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왜 신학 교육의 역사를 왜 하셨을까? 근데 정말 그런 평신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요번에 이 책 말고도 되게 중요한 게 에드워드 팔리라는 신학자가 쓴 그 신학 교육가 특히 또 나왔더라고요. 부흥각의 역사에서. 근데 정말 그 예수 가족교회에서 교파 가리지 않고 이 신학 교육을 정말 어떻게 해나갈지 요즘 신학교가 되게 위기라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신학 교육 자체 어떻게 신학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신학을 배울 것인가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에큐메니칼이든 보수든 간에 그 자체를 좀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데이터집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잘 읽히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좀 제가 계속 출판계에서 들어오면서 느낀 거는 한편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너무 각자의 고정관념이 되게 세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근데 교육을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을 키우는 게 아니고 고정관념을 검토하고 그것을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숙해지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신학교 교육은 너무 특정 당파나 그러니까 그것은 당파가 꼭 보수주의 근본주의뿐만이 아니고 좀 진보 뭐 그런데도 너무 그
나름대로 정해진 틀거리 프레임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결국에는 새로운 대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과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 신학 교육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신학생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저도 계속 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쭈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출판을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이런 그 신학 교육의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책을 내놓을까 고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출판계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전해야지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되게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 저 책 추천해 주셨으니까는 저 책과 함께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는데 아실 거예요. 네. 되게 얇은 책이죠. 그 대학의 역사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살림에서 나왔던 네. 되게 얇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사실 대학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뭐 대학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은 꼭 이렇게 뭐 기독교 목회자를 키워내야 된다 이건 아니겠지만은 그 상당수는 어쨌든 목회자나 신앙 교육의 목적을 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대학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되게 깨알 같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향받았던 사상의 출발 지점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가 보기엔 번역은 안 된 걸로 아는데 사실 대학교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책이 존 헨리 뉴먼이 쓴 대학의 이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사실은 대학 교육에서 가장 고전적인 책이고 뭐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야로슬라우 펠리칸 아저씨가 또 대학의 이념이랑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신학교 어떻게 그래?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뉴먼 얘기 나오니까 뉴먼 또 뭐 언젠간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또 석인 시복도 되고 뭐 시상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신학은 어쨌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육과 어떤 의미로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어쨌든 세계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발전시킨 게 또 기독교가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했죠. 맞아요. 네. 자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대학 교육이 점점 더 기독교 약간 좀 반기독교화라고 할까요? 뭔가 반종교적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원래 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책이 신학 교육의 역사라든지 그런 책을 좀 우리가 또 많이 읽고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지. 그럼 기독교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걸 찾아 읽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이런 책이 있는 게 좀 필요하죠.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신학 교육의 역사 찬님의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